지금부터 한국환경연구원의 이소라 자원순환연구실장님의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연구원의 이소라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리 협정 이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이 다자간 환경 협약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유엔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대해서 그간 이제 제가 좀 정리하고 조사했던 내용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좋은 그 발표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오늘 시작에 앞서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대응 전략이나 과제 이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간에 추진해 온 경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화두를 먼저 던지고 싶은데요. 플라스틱과 오염입니다. 플라스틱은 과연 오염을 유발하는가, 그 다음에 오염을 종식시킬 수 있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플라스틱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오염에 대한 위기를 불러오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OECD에서 2060년에 우리가 플라스틱에 덮여 살 것이다, 지금 현재보다는 약 3배 정도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너무나 당연한 사용량 급증에 대해서는 글로벌적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화려한 색깔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 포장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31%에 해당되는 포장재가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큰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2019년 기준으로는 플라스틱 전체 플라스틱에서 재활용되고 재활용으로 재활용 플라스틱이 소비되는 양은 약 6% 수준밖에 안 되고요. 지금 이대로 그대로 간다면 12%,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전체 사용량은 3배인데 재활용 플라스틱의 소비량은 2배 정도 늘어난다면 2060년에는 전체 양 중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은 여전히 더 부족한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이 환경에 유출되고 또 온실가스를 배출을 증가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플라스틱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강이나 호수, 바다로 어떻게 이렇게 유출이 돼서 이것들이 실제로 이제 생태계에 위협을 주거나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는 이런 문제를 주로 많이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 환경에 어떤 축적되는 플라스틱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도 필요하고 고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그전에 논의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플라스틱이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올해 2월 달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온실가스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플라스틱이 오염원으로서 인정이 됐던 부분은 역시 폐기물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원료를 조달하는 과정에 전체 전주기 관점에서 봤을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인 근거로 한번 제시해 본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생산 단계에서 한 85%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량 배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단계와 그다음 추출 단계를 합친 94%의 그 해당되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도 실제로는 폴리머 생산과 제품 생산이 되는 직접 배출량,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만 이 안에서 41%나 그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플라스틱을 폐기하거나 소각하는 그런 활동 처리로 인한 배출량은 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해서
사실 에너지가 상당히 집약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온실가스가 약 2기가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단계가 어딘가를 보게 된다면 그림에서 따지면 왼쪽에서 네 번째 모노머까지 생산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로 보여집니다. 이미 모노머까지 생산하는 단계에서 75%의 온실가스가 발생이 되고 폴리머 단계까지는 83%가 발생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중에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6%가 이 모노머 단계의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데에서 배출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네이처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4월 달에 나온 건데요. 이런 새로운 외교 과정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도 처음 보고 과학이 이것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처음 본다라는 네이처의 어떤 기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 각국에서 너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 과학적 기반에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플라스틱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도 실제로 이게 제가 한번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해본 툴인데요. 11가지 플라스틱 관리 정책을 다 클릭을 했을 때 실제로 2050년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 26%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툴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관리 정책과 정책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는 것들이 계속 보고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역시 유엔 환경총회 5차 환경총회 이후에 OECD가 플라스틱에 대해서 가져가야 할 입장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적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지구에서 우리 플라스틱의 소비량의 비율을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준 자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실제로 지금 현재 6%밖에 재활용되고 있지 않는 플라스틱이 실제로 2060년이 되면 12%로 늘어날 것이지만 그래도 지역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인 노력을 한다면 29%, 그리고 글로벌 야심찬 글로벌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41%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도 역시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 단계 상당히 그래프가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물론 플라스틱의 유출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글로벌 조치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는 어떤 그 잠재적인 양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협상 경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플라스틱 하면 문제하면 계속 해양 쓰레기 문제만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72년부터 다양한 협약들이 진행이 되면서 플라스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와 대응, 어떤 규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협약들이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제로 이 협약들을 중에서는 일부만 플라스틱의 문제의 일부만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유엔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제 협약은 전주기적인 관리를 하고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만들자라는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림 맨 밑에 세계의 유엔 환경총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담아봤습니다. 유엔 환경총회가 사실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10년밖에 안 된 그 1차 회의에서 제일 먼저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에 대한 결의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협약에 비해서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역사가 짧고 논의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10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그러면은 유엔 환경총회 3차에서는 어떤 얘기가 논의가 됐냐면 이걸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많은 협약들이 있으니 그걸 보강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으로 만들 것인가를 논의를 했던 것이 2017년이고요. 그거를 이제 2022년에 결의를 통해서 실제로 새로운 협약을 만들자라는 부분으로 이제 도출이 되었습니다.
협상 결과는 이제 참고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타임라인은 약 2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중간에 정부 간 회의를 하고 있는 이 INC 회의가 실제로 5차가 올해 부산에서 열릴 것으로 지금 이제 열린다고 이제 공표가 됐고요. 실제로 이 2년이란 기간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다른 여러 가지 다자간 환경 협약들도 INC 한 5차 정도에 걸쳐서 다 2년 이내에 이 협약의 성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봐서 본 협약도 이번에 11월 이전에 전문가의 회기간 작업을 통해서 어떤 구성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에 이제 외교 정권 회의가 열리면서 이 협약이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실제로 아직 이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국제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구속력을 지닌 수단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냥 글로벌 플라스틱 트리티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ILBI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름이 붙여지게 되면 컨벤션이라는 형태의 어떤 형태로 이제 이름이 붙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림에서는 여러 가지 다자 간의 환경 협약을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골격 협약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만 다루고 세부적인 것은 그 안에 의정선의 협정을 통해서 하는 이런 협약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특정 협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들의 또 의미가 오른쪽에 하단에 보시면 몬트리올 의정서가 있는데 오존층 파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국제협약, 다자간 국제환경협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고 몬트리올 의정서처럼 이렇게 오존층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이제는 우리가 사라질 수 있는 이런 다자간 환경협약의 큰 의미가 있고 본 플라스틱 국제협약도 그런 관점에서 잘 진행되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협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보이시는 바와 같이 스톡홀름 바젤 미나마타 협약이 이런 특정 협약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올해 한 11월에 성안이 됐을 때 이 협약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도 결정이 되고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새로운 관련된 지식 정보를 반영하고 갱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연성을 가진 협약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점에서 이 구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협약의 초안은 이렇게 서문과 기본 조언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가장 이슈가 많은 부분은 핵심 의무입니다. 기존의 12개에서 13개로 증가된 핵심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행 수단에 대해서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100% 동의하는 전원이 합의하는 형태로 갈 것인가, 3분의 2 다수결을 형태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터넷 뉴스나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협상 그룹의 입장들이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다른 그런 협약과는 달리 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약으로만 볼 수 있는 협약은 아닙니다. 재원 조달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원 조달 관점에서는 선진국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그 지구환경기금 제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기금을 이끌어 가자라고 한다면 실제로 개도국은 GCF처럼 새로운 특정 기금을 만들어서 이 협약의 어떤 기금을 만들자라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산유국이냐 생산국이냐 소비국이냐 중간국이냐에 따라서 또 입장들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또 산유국이라고 해서 오른쪽 하단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야심찬 플라스틱 오염을 야심찬게 해결하기 위한 연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국이나 소비국은 또 유연한 입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NC 4차 이후에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항별로 다르다고 봅니다. 각 조항별로 규제를 강화하자, 유연하게 가자, 그리고 규제를 최소화하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밑에 이제 협상 그룹에 대해서는
그 실제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야심찬 목표 연합 HSC 그룹과 그다음에 GCPS라고 하는 유사 입장 그룹, 실제로 석유 산유국에 대부분 해당되는 그룹들과 그다음에 INC를 올해 안에 5차 안에 끝내자라고 하는 HCA 그룹, 관망하는 오른쪽에 보여지는 빨간색의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미국 쪽, 관망하는 미국 쪽 같은 관망하는 그룹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역별로도 또 의사표 어떤 의견 개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1차, 2차, 3차가 끝날 때마다 각 협상 그룹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그 입장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논의되고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는 조항별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규제 최소화 그룹은 뭐 실제로 보이는 바와 같이 조항을 전면 삭제하자. 그러니까 리우 협약이라는 것이 자유무역의 협정인데 그것에 위배되는 부분들은 다 삭제하고 가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유연한 입장 가운데 있는 그룹들은 실제로 전주기를 포함하고 상향식과 하향식을 좀 이렇게 하고 국가적으로 좀 이렇게 준비하는 방식으로 가자라는 부분이 있고,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그런 그룹들은 대부분 탑다운 방식의 실제로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가자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앞에가 가장 큰 이슈고 쟁점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플라스틱 전주기에서도 업스트림 다음 단계가 미드스트림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단계에서는 실제로 재활용을 잘하고 대안제나 대체제를 잘 마련하고 폐기물 관리를 잘하자는 이런 관점에서는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합의가 잘 되고 있고, 만약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면 따를 수 있겠다라는 것들도 있고,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면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가? 사실 작년에 INC 3차가 9월에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제 그 주요국마다 협상 그룹마다 의견이 차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논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종식은 어렵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생산의 감축 감산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걸 한다고 해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궁극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다운스트림에 해당되는 폐기물 관리만 잘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INC 3차에 앞서서 이런 보고서가 OECD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죄송합니다. HSC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야심찬 그룹에서 이 5가지의 분야에 대해서 15가지 정책적인 개입을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오염 종식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였던 감량, 감축은 실제로 퇴출 대상으로 가게 되고, 신재 플라스틱의 저감이나 플라스틱 셀 같은 것을 통해서 진짜 1차 폴리머와 그 다음에 재생 원료에 대한 부분까지 감량을 감축을 해나가는 것들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그 INC 3차가 끝난 이후에 OECD에서도 정책 시나리오 보고서를 냈습니다. 결국에는 야심찬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4개 분야에 대해서 16개의 정책적인 도구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크게 수요 억제에 관련된 부분과 순환성을 고려한 디자인, 재활용 향상, 그리고 환경으로 유출을 폐쇄하는 이 4가지 단계로 되어 있고, 여기서 좀 독특한 점은 화석연료 보조금까지 폐지를 하자, 이런 강력한 야심찬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올해 3월에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플라스틱의 환경 오염이 해양에서 이제 떠났습니다. 온실가스와 기후 변화까지 이제 계속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다 줄이려면 결국에는 과학적 기반의 자료가 필요하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실제로 플라스틱의 영향을 파리 협정과 또 연계시켜서 필요한 정책적인 조치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CO2를 포집해서 사용하고 2차 원료나 2차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는 특정 제품, 환경에 유해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이나 순환성을 고려한 이런 그 디자인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물 관리, 그다음에 환경으로 유출되는 플라스틱의 오염의 노력은 앞서 HAC 그룹 보고서에서 나왔거나 OECD에서 나온 부분과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런 그 정책적인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올해 초반에 연구를 좀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전주기 전략을 가져가면 플라스틱의 전주기 관리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실제로 단순히 국제 협약만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전주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여러 가지 대책을 글로벌 조치와 좀 비교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5개 분야이고 20개의 강화된 정책 조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감산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생산의 감산에 관련된 것이 있고 퇴출과 대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플라스틱을 감축하자고 하면은 또는 플라스틱을 저감하자고 하면은 가운데 두 번째에 있는 퇴출과 대체 정책을 주로 해왔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대체재를 사용하면 그게 플라스틱의 감축이다라고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그 부분은 퇴출과 대체로 더 강력한 규제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감산은 1차 신재 폴리머의 생산의 감축 그다음에 플라스틱 세를 통해서 이것을 경제적으로 약간 어떤 제어할 수 있는 부분과 맨 밑에 보면 플라스틱도 역시 가치 사슬에 따라서 온실가스의 발생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저감을 하는 부분들을 제시를 했고요. 퇴출과 대체 정책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대책 중에 오른쪽 강이라고 표시된 것은 강화가 필요한 대책. 그다음 감산에 있는 대책 중에 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서 신규로 필요한 정책적인 조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게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구분한 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퇴출 대체 정책이나 순환성 확대 정책, 그다음 환경 유출과 미세 플라스틱은 거의 대부분 강화된 정책, 우리나라에서 잘 하고 있는 정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INC 5차에 우리가 정말 이 성안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어떤 협력 체계가 필요한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다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실제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부 그리고 에서 협상을 이제 직접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3개 부처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에서 기존에 있었던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해서 또 해수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INC를 대응하고 내년에 외교 정권 회의까지 가기 위해서 부처 간의 역할들을 좀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협상이 이제 협약이 채택이 되게 되면 적정 이행을 하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선도적인 어떤 이행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처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면 좋은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국제협약을 잘 대응하려면 여러 가지 현안 과제를 살펴보고 그 안에 앞서서 말씀드린 과학적 기반의 연구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밑에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감산에 관련된 현안 과제가 있고
퇴출과 대체에 관련된 현안 과제, 순환성 확대, 환경 유출 방지, 미세 플라스틱 5개 분야로 나눠졌다면 실제로 여기에 들어있는 현안 중에서 중요한 현안들은 5개 모두 해당되는 이런 현안 과제들도 있고 실제로 퇴출과 생산과 감산과 퇴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이런 현안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안 과제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안에 부처별로 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31가지 정도 도출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2페이지 정도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환경 유출과 순환성,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어떤 부분들은 실제로 앞에 감산과 퇴출과 순환성이 다 연계된 이런 대책 현안 과제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 우리가 클로즈 루프라고 하는 이 플라스틱에 관련된 재생 원료의 그런 이슈 함량에 관련된 부분들과 순환성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플라스틱 공급망이라는 공급망 체계 전체에서 보는 그런 현안 과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을 좀 수렴을 했고요. 정부 부처도 열심히 대응 포럼을 해서 국가의 어떤 그런 위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산업계를 좀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배려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플라스틱을 오염을 무조건 종식시키겠다라기보다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완곡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KI에서도 여러 민관 학연 포럼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부산에서 열리는 INC 5차에서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끌어낼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플라스틱에 관련된 그런 산업계가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풀뿌리 포럼이라고 해서 시민단체 연합이 있습니다. 풀뿌리가 아니라 플라스틱을 뿌리 뽑는 풀뿌리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게 중요한 논의도 하셨고요. 그래서 앞서 약간 HC의 그 야심찬 그룹과 비슷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원료 추출 단계부터 플라스틱의 전주기를 봐야 되고 그래야 진정한 플라스틱 오염이 종식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선진국이 조금 더 개도국의 우호적인 태도로 가야 된다. 공동의 책임의 의무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올해 만약에 협상이 잘 타결이 된다면 정말 전 세계가 이런 플라스틱의 순환 경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리 협정 이후에 가장 최대 규모의 다자간 환경 협약으로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큰 틀에 대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세부적인 나라마다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회기간 작업도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통해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그래도 각국마다는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순환경제의 관점이나 플라스틱의 오염 종식 관점에서 바라보는 의견과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의견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협상 관점에서 더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협상 관점에서 타결을 하고 실제로 국내 정책은 순환경제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할 수 있는 조금 더 강력한 조치들을 마련해 나간다면 밸런스 있는 어떤 이런 정책의 흐름은 플라스틱의 관리 대책에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우리의 역할과 전략과 역할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최종 협의의 장이 될 수 있고 정부 대표단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정책들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큰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어떤 핵심적인 전략을 잘 하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주도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쟁점이 되는 주도적인 의견을 잘 제시해서 어필할 수 있고 또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앞서 보여드린 여러 가지 현안 과제에 대한 과제를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 수행도 필요하고 연구 수행이 잘 된다면 실제로 정책 효과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